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퇴직금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규직이 아니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대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하지만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직종이나 직위 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권리입니다. 즉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배려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퇴직금을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 어떻게 편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해진 법의 권리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실제 사업주분들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퇴직금 지급사항 없다,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구를 명시를 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퇴직금은 법에서 정해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사전에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사전 포괄해서 지급했다라는 약정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진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정규직,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 이런 거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쟁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근로자였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앞서 많은 영상에서도 근로자성, 근로자였는지 판단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퇴직금 사례에서도 동일합니다.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인 만큼 근로자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1년에 대해서 사업주분들께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1개월, 11개월, 10일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두고 그 뒤에 1, 2주 뒤에 다시 출근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너는 1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주가 편법을 사용해서 짧은 기간 1, 2주나 길게는 한 달 이내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기간을 두고 재고용을 하는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공백인지에 대한 법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한 걸로 봐라 라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있는 사례인데요. 수습기간을 두고 그 뒤에 이제 근로계약기간을 두는 경우예요. 이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근로자로서 일을 제공을 했는데 이 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구두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해당된다는 부분입니다. 즉 그렇다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 수습기간 3개월에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을 9개월 이렇게 뒀다라고 한다면 두 기간을 합해서 12개월, 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니면 개인휴직처럼 병가와 같이 회사의 승인을 얻어서 휴직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한 휴직 기간
또한 다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근로시간에 대한 요건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만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하루 7시간씩 이틀 일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주 14시간만 일하기 때문에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해서 1년 이상 근속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주 시간이 짧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1년 이상 근로자로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로자분들과 상담을 했을 때 많이 들었던 사례를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앞서 예시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많이 퇴직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습기간인 것 같아요. 수습기간이 있고 실제로 그 뒤에 계약기간이 있는데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당연히 1년이 충족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뭐 법원이든 노동청이든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업이나 계약직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수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 미만으로 체결을 하는 거예요. 11개월, 10일 이렇게 체결을 하고 2주 정도 쉬었다 와. 다시 근로계약 체결할 거야 라고 해서 너는 이전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업장들이 다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계약이 뒤에 계속 이어지고 그 사이에 공백이 1, 2주로 굉장히 짧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사람은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이 이어진 사람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높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법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이슈에 이견은 없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모성보호에 대해서 모르시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육아휴직을 1년 갔다 오니 실제로 앞서 근무했던 기간이 짧아서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상담을 주셨던 분도 계셨는데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 같은 휴직기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속연수,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사업주가 휴직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저는 퇴직금도 이 회사에서 장기간 1년 이상 근속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금품이고 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고 꼭 받으셔야 되는 금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이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문제제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1년 동안 근속하고 퇴직금을 받게 되면 많이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1개월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 그 1개월의 임금은 어느 누군가한테 정말 필요한 생활비일 수 있고요. 진짜 병원을 계속 다니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병원비로서의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중요한 금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수많은 사건을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 또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억울하지만 그 상황에 지쳐서 포기하시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포기를 하다 보면 받아야 되는 돈, 받아야 되는 금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억울한 상황까지 겹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퇴직금은 선택이 아니라 받으셔야 되는 권리이고 저는 이러한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신 분들한테 조력을 해드리는 게 노무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본인이 내가 퇴직금 대상이 맞나? 내가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같은데 사업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금품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시고 의문이 드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희 고정 댓글에 보시면 카카오톡 상담 링크도 있기 때문에 그 링크에 들어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상담을 요청 주시면 유선 상담이든 카카오 상담이든 상황에 맞게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권리, 즉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조력해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주제, 필요한 주제들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